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김홍일 PD입니다. 오늘도 이재모 대표님 모시고 새로운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은 그 동성 화인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회사는 경기도 안성에 예전에는 본사랑 공장에 같이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본사는 이제 부산으로 이전을 했고요. 네. 이제 생산 이제 기지, 그다음에 연구소 단에서 안성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뭐 산업, 전방 산업단은 어떤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선 기자재 업체니까 조선 업황과 가장 일단 밀접하게 사실 연관성이 있고요. 네, 원래 이 회사의 본업이 네, 그 단열재 쪽이라서 사실 이게 뭐 조선 업계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네. 다른 쪽에 쓰일 수 있는데 지금 매출 비중 자체가 많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업체로 많이 분류가 되어 있죠. 오시는데, 안성까지 가시는데 2시간, 다시 서울까지 오시는데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리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이는데 네, 네. 동성화인텍의 이제 위치상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네, 그래 차를 타고 좀 이동을 했는데 갈 때는 그래도 좀 덜 막혔습니다. 1시간 반 걸렸는데 네, 네. 올 때는 이제 퇴근 시간하고 이제 겹치다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5시 전에 분명히 탐방을 마치고 출발한 것 같은데 집에 도착을 하니까 거의 8시가 된 거죠. 정말 고생 많이 그래서 하셨습니다. 네, 오며 가며 네. 이제 쉬는 시간 다 포함하니까 한 5시간은 네.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보람 있는 탐방이었길 바라면서요. 저희 동성화이텍 리포트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제가 11월 30일 날 탐방을 다녀왔고요. 12월 2일자로 해서 보고서는 발간을 했기 때문에 네. 보고서는 저희 그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또 다운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받아서 잘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 항상 링크 첫 번째 댓글에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바로 링크로 눌러보시면은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업력은 꽤 됩니다. 1985년 설립되었었고 1997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됐으니까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도 업력이 거의 한 25년 이상 꽤나 좀 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전통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는 한 단어로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저온 요 보냉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될 것 같고요. 조선 기자재 업체다. 이렇게만 그래도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이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방 고객사는 일단 메인 고객사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고요. 대우조선해양이 최근에 다시 이제 고객사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수주를 받으면서 대우조선해양 쪽으로도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 3사 고객사로 확보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규 사업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될 겁니다. 암모니아 운반선, 액화, 수소 운반선 등 결국 이 선박을 만드는 업체들도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서는 현금을 좀 만들어내고 새로운 쪽에서 선박의 어떤 형태가 나왔을 때 대응을 좀 해야 되니까 이런 쪽에서 연구 개발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양산이나 이런 건 거리가 있지만 중장기 사슬의 먹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이 조선업 자체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수주받는 그 물량들이 대부분 네. 2025년, 26년 그러니까 한 3년, 4년 뒤에 나갈 물량들을 최근에 사실 수주받은 거거든요. 매출로 연결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수주 나온 것들도 꽤나 오랜 뒤에 매출이나 이익이 좀 나올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2030년 정도 뒤에 네. 그때도 결국 이 조선의 업은 살아 있을 거고 사이클은 계속 돌릴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어떤 배 형태, 규격 이런 것도 다 달라질 거니까 네. 그다음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또 다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미리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서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조선 업체가 수주 베이스의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가 얼마나 많이 나왔냐, 앞으로 수주가 또 많이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거를 매출을 반영을 할 때 얼마나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수주 차원에서 볼 때는 국내 그 조선사가 주요 고객사이다 보니까 전방 고객사들이 수주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수주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선주로부터 조선 업체들이 수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수주를 받은 상태에서 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설계 작업에 들어가요. 네. 그럼 이 설계 작업이 대략 한 6개월에서 길면은 1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게 발주를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LNG 뭐 본행제 관련돼서는 동성 화인텍이 사업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동성 화인텍에게 발주를 조선 업체들이 줍니다. 화인텍 입장에서 볼 때는 수주를 받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요 또 밸류 체인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선주들이 조선 업체, 다시 조선 업체들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게 발주를 주는 요 사이클을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조선사 수주를 볼 때 만약에 LNG 운반선이 수주가 나왔다 그러면은 6개월 후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텍 같은 기업도 수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1년도 그리고 22년도에 LNG 운반선 관련해서 굉장히 수주가 사실 많이 나왔고 뭐 슬롯이 뭐 넘칠 정도로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수주는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사실 그 2021년은 그렇다 쳐도 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LNG 운반선 그 수주가 늘어나면서 이쪽 조선 계열은 좀 어떻게 보면 수혜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황을 좀 누렸죠. 네. 그래서 한때 시장에서는 태조 이방원에서 네, 태조 이방원. 그렇죠. 네. 조선업이 중요한 또 산업의 섹터처럼 네. 부각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조선업체 수주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21년도에 대략 한 8,800억 수주를 받았고 네. 22년도에 지금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한 8천억 정도의 수주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1월 말 기준, 제가 이제 탐방 갔을 때 기점으로 보시면은 수주 잔고가 한 1조 7천억 정도가 남아 있던 거고요. 이 금액은 대략 한 4년 정도의 일감은 남겨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최근에 1년 동안 각각 2년치씩 일감을 한 번에 받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동성 화인텍을 비롯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이제 수준 다 받아놨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매출로 잘 반영을 시켜 나가냐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네. 동사가 그 LNG선 한 척당 대략 평균적으로 보시면 한 160억에서 200억 정도 매출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환율에 따라서 조금씩 매출 반영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 범주 내에서 매출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간 한 20척 정도 LNG선을 제작할 수 있는 생산 캐파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최소한 저희 동성화이텍은 최소 4년 동안은 3,200억 내지 4,000억 매출은 보장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수준 다 받아놨었고 물론 이제 추가로 수준 또 받을 거지만 네. 이미 받아놓은 물량만 놓고 보면은 연간 최대 한 4천억 정도 매출에 대한 부분은 지금 거의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의문점은 뭐냐면은 생산 캐파라고 하는 게 정해져 버리면은 보장이 결국 됐습니다. 네 매출을 낼 수 있는 최대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기업 가치도 네. 그렇죠. 기업 가치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정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어서 시장에서는 증설을 안 하느냐 또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 그럼 동성화이텍 증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가 이 LNG선으로 보시면은 LNG선 기준으로 1년에 20척 정도 만들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매출이 이제 고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증설을 할 수밖에 없었고 동사가 요 대우조선해양이랑은 몇 해 동안 거래가 없었어요. 근데 아마도 21년도 그 하반기 정도 해서 대우조선 쪽에서 발주가 나오면서 동사가 일부 수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물량도 하기 바쁜데 추가로 지금 물량이 더 늘어나 버렸죠. 그렇지. 그래서 증설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동사가 21년도 11월에 교환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123억 정도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략 한 50억 정도를 사용해가지고 증설을 진행 중에 있고, 이게 올 연말 정도면은 캐파는 지금 확보가 되는데 대략 24척까지 만들 수 있는 캐파는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0% 이상의 캐파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 캐파는 이렇게 늘어났고요. 지금 뭐 해외 유수 어떤 리서치 자료들에 따르면은 내년도에도 지금 조선 업체는 추가적 수주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조선 업체도 그렇고 기계자 업체들도 캐파가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 시설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는 지금 아직 전방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동향을 살피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수주가 더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증설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최대 28척까지도 대응 가능할 정도로 증설을 할 계획을 지금은 잡고는 있는 겁니다. 일단 계획만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전방 시장 동향을 따져가지고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20% 추가 캐파는 내년에 완료가 되고 추가로 20%를 더 늘릴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가 캐파를 위해서 자금이 또 필요할 텐데 이미 교환 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남아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네. 지금 계획상 한 60억 정도의 자금을 더 써가지고 캐파를 늘릴 수 있으니까 향후에 뭐 유상증자라든지 채권 발행 같이 자금을 더 뭐 조달해야 되는 그런 이슈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 11월에 123억 원을 조달했는데 50억 원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추가로 70억 원이 남아있으니까 이슈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이슈는 없으니까 그런 점도 우리가 투자할 때 꼭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네. 이런 것들도 답을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동선화이텍 매출은 어떨 것인가? 실적은 어떨 것인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업계가 항상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수주가 먼저냐, 네. 실적이 먼저냐. 아, 네. 물론 이제 다 생각하는 건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 이쪽 업계는 수주가 더 중요합니다. 수주가. 향후에 수주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냐 중요한데, 네. 주주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요, 돈을 벌어야죠. 수주만 받으면 뭐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거 따져봐야 되는데, 네. 동사 일단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한 4,400억, 이건 최대치입니다. 네. 네. 지금 환율 조정 고려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영업이익은 대략 한 300억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네. 내년도 실적을 잘 보시면은 매출액이 이제 캐파가 늘어났으니까 네. 5천억에 영업이익은 450억, 당기 순이익은 300억까지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영업이익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영업이익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받은 시점이랑 실제로 배를 이제 만들면서 나가는 그 시점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동향도 매우 중요한데, 21년도 10월부터 해서 22년도 2월 달까지 했을 때 원재료가 굉장히 비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올해 그 1분기 실적 잘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근데 1분기, 2분기, 3분기 가면 갈수록 이익률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원재료 가격이 그 기간 동안 내려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매출을 인식해가는 과정에서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된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도 좋아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제가 좀 보수적으로 대략 한 8에서 9% 정도, 사실 회사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하이 싱글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온다, 아.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세요. 네. 하이 싱글이라고. 뭐냐면 대충 8 아니면 9입니다. 그러니까 8, 9% 나오는 거고 두 자릿수는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렵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맥시멈 한 9% 봤을 때 매출 5천원 나오는 거니까 네. 9, 5, 45 하면 450억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올해는 한 300억 마무리 되고 내년도 450억 이상 영업이익 나와준다. 그러면
실적 자체가 개선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좀 중요하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20%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50% 늘어난다면 되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랑 그 원가 절감 효과가 많이 작용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과 투자 전략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투자 의견은 일단 매수이고요. 목표 주가는 15,000원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밸류에이션을 좀 계산해 봤을 때 지금은 PER이 대략 한 11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제가 타겟 PER을 15배로 잡았는데 이 LNG 본행제 쪽에서 항상 비교되고 있는 기업이 이 한국카본인데 네. 한국카본에 제가 2년간 평균 PER을 보니까 30배 이상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밸류를 지금 받고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동성 화임텍이 PER 11배이니까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네. 뭐 최소한 15배까지는 그래도 뭐 갈 수 있지 않겠어? 이러한 이제 밸류를 제가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타겟 PER을 이 정도 잡았고 그랬을 때 목표 주가가 한 15,000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투자 전략 차원에서는 이 기업은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절대로. 네. 그래서 바닥에 있다가 언젠가 추세가 이렇게 올라서는 시점들이 분명히 온다라고 보는데 그 시점들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저점에 매수했다가 기다리는 바이앤드 홀드 전략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전형적인 가치 투자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가치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동성화이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이재모 대표님과 함께 또 좋은 기업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